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 달력이 한 장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2024년에 첫 장이 열릴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맘때쯤 되면 시간이 더욱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요. 무려 60년 만에 청룡이 찾아오는 만큼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경제 흐름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살림살이를 좀 피게 해줄 정책들이 뒷받침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방송의 이슈픽 주제는 내년에 지원이 강화되는 육아휴직 제도로 정해봤습니다. 네, 왜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을 신생아와 신혼부부 중심으로 맞췄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정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총 인구는 1,550만 명가량 급감해서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50년 뒤에 지금 인구에서 약 1,500만 명, 30%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도 현재 0.7명인 출산율이 한 명대로 반등할 거란 긍정적 가정에서 나온 수치란 겁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총 인구 3,600만 명 선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네, 얼마 전에 외신에서 한국의 이 인구 감소 속도에 대해서 이 흑사병이 창궐해서 인구가 줄어든 14세기 중세의 유럽을 능가한다, 이런 분석을 내놔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저출산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인데요.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 수준으로 줄고 2072년에는 16만 명까지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내년 0.68명에서 2050년 1.08명으로 전망됐는데 2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진 모습입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생산 연령 인구는 332만 명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485만 명 증가한다는데요. 특히 50년 뒤에 인구 총 부양비는 2.9배, 유소년 대비 노령 인구 비율은 무려 4.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세계에 유례 없는 이 같은 한국의 저출산 상황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떤 제도가 마련되는 걸까요? 네, 새해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확실하게 보탬이 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고 이때 줄어들 수 있는 소득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얼마 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기까지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바로 소득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좀 덜어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우선 대상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는데요.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자신이 휴직 전 받던 임금의 80% 안에서, 그것도 15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급여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첫 6개월간 80%에서 100%로 확대되는 겁니다. 실제 오른 상한액을 적용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데요.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한 1개월째에는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에는 2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식이어서 6개월째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간 지급 금액은 부모들이 체감할 정도로 좀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7개월째부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기간이 좀 남아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쓰게 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소득을 보전해주던 육아휴직 제도도 그렇게 이용률이 높진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3+3 육아휴직의 경우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14,831명이 이용했고요.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22,276명이 이용했습니다. 첫 해보단 2배 가까이 는 셈이겠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현실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보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네.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서 지난해에는 27.1%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건데요.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기업 내에서도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 인식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롯데그룹에선 출산 시 남녀 직원 상관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는 시스템입니다.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도 차단했더니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내 10년간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동 육아휴직제를 모든 기업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셋째를 낳으면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파격 정책을 내세워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미글로벌의 경우 셋째를 출산하면 직급과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를 내세워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대부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더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도 기업들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게 해서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대기업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있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기 어렵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로 통계청 수치를 봐도 이런 현상은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70.1%는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는데요. 여성 육아휴직자도 60%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육아휴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요. 과거보다 육아휴직자의 수가 늘어났지만 대기업 종사자의 비중만 높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요.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최신 고용 동향과 경제 이슈들 더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해왔는데요. 고용브리핑 365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